파주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중독 및 감염병 예방 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물론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시간을 절제하지 못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이라 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을 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왜 안 될까요? 우선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작은 화면을 보는 것은 눈과 손목에도 좋지 않고 특히 목 관절이 구부러지는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해요. 또한 항상 성장해야 할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많아지고 특히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정해놓고 사용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보는 거예요. 특히 이동 중이나 공부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메신저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스마트폰 메신저가 방해하는 것을 막아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누워있거나 편안한 자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허리를 세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 사용한 후에는 꼭 잠시 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스마트폰 중독과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신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청소년들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염병이란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옮길 수 있는 병을 말하는데요.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30초 이상 닦아야 해요. 손 씻기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많은 병을 막아주는 가장 쉬운 감염병 예방 방법이에요.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동물이나 동물 분비물을 만지신 경우에는 꼭 손을 씻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감염병이 많이 도는 시기에는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요. 먹는 물은 반드시 끓이거나 생수를 드시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씻어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설사나 혹은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 및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우리 파주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파주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폭염 위험 및 감염병 예방 교육.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염.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는 폭염에 대비하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살소차를 운영하는 등의 폭염 위험을 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준비한 예방수칙 함께 지켜주세요. 폭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사전에 꼭 알아두시고 여름철에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날씨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더 좋은데 특히 파주시에서는 폭염 대비 응급실을 금촌과 문산에 3곳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주시 보건소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폭염 시 날씨 정보도 알려드리고 방문이나 휴대폰으로 안전점검도 해드리니까 사전에 보건소에 연락처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여름이 되기 전에 생수와 부채, 선풍기, 커튼 등을 준비하시면 더운 여름을 지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실제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꼭 외출하셔야 되는 경우는 시원한 옷을 입으시고 모자와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서 오랜 시간 계셔야 하는 경우에는 꼭 문과 창문을 열어두고 계셔야 해요. 혹시나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이 느껴지시면 꼭 시원한 곳으로 가셔서 쉬시고요. 그리고 외출 중이나 혹은 집에 계신데도 너무 더우시면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변 무더위 쉼터로 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더위를 이겨내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더울 때는 운전하기도 너무 힘드시죠? 장거리 운전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혼자서 차 안에 오래 계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아이와 함께 다니실 때는 혼자 두면 큰일 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엔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만드세요. 손 씻기는 많은 병을 막아주는 쉬운 예방 방법이에요. 특히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동물이나 동물 분비물을 만지신 경우에는 꼭 손을 씻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는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감염병이 많이 도는 시기에는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요. 먹는 물은 반드시 끓이거나 생수를 드시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씻어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설사나 혹은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폭염 위험과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르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는 작은 실천이 우리 파주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및 감염병 예방교육.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호등 주변에 옐로우 카펫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고 함께 노력해서 더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줄 거죠? 우선 길을 걸어 다닐 때는 차가 다니는 도로와 가장 먼 쪽으로 걷도록 하고, 차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절대 친구들과 장난치면 안 돼요. 좁은 길을 지날 때는 차가 오면 우선 길 안쪽으로 들어가 멈추었다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걸어가도록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멈춰있는 차들 사이로 절대 다니면 안 돼요. 길을 건널 때는 꼭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데, 건너기 전에는 꼭 차들이 멈췄는지 좌우를 여러 번 살펴보고 왼쪽 손을 들고 건너요. 차를 타거나 내릴 때는 옷이나 신발, 가방이 문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차에서 내린 후에는 절대 뛰거나 차의 앞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비나 눈이 올 때는 하얀색 옷보다는 진한색 옷을 입고 물건은 손에 들지 말고 꼭 가방 속에 넣어서 다녀요. 혹시나 물건이 도로로 떨어지면 반드시 어른에게 부탁해야 해요.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봤는데 어린이 여러분들 누구나 잘 지킬 수 있죠? 다음은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감염병이란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옮길 수 있는 병을 말하는데요.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고 1부터 30까지 천천히 세면서 닦으면 좋아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을 때는 꼭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옷 소매로 가리고 해요. 그리고 감염병이 많은 시기에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알고 있죠? 물을 마실 때는 꼭 끓인 물을 마시거나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마시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교통안전과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여러분 어땠나요? 우리 씩씩한 파주 어린이들이라면 잘 지켜주실 수 있겠죠? 어린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우리 파주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안전교육 재미있게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를 가진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시민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 재활 및 언어 발달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청소년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두어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타고 내릴 때는 안전선 안쪽에서 대기하고 탈 때에는 천천히 주위를 살피고 차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내릴 때 주변을 한번 살피고 천천히 내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가셔야 하는 경우 역시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부모님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발달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메모지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 등의 예절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수단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걸어 다닐 때는 주변 물건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음은 집에서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불이 나는 것 같은 자연재해에는 어느 누구라도 당황하기 때문에 평소 피난하는 방법을 알아둡니다. 특히 화재 경보 소리를 사전에 알고 보호자가 함께 있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움을 받을 연락처를 꼭 알아두고, 혼자 있는 경우 창문 밖으로 옷이나 수건 등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바깥에 알립니다. 이동 시에는 문 손잡이 등의 금속을 잡을 때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고,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해요. 불이 났을 때뿐 아니라 다른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 속 발달장애인 분들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파주 시민들의 작은 행동이 우리 파주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청각장애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를 가진 시민분들께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시민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청각장애용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마을버스 안내 시스템의 시각화 등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청각장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사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모장이나 휴대전화 메모장을 준비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 시에는 안전선 안쪽에서 대기하고 탑승 후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잡으셔야 해요. 하차 시에는 내리기 전 주변을 한번 꼭 살피고 계단을 조심해 내리면 됩니다. 평형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멀고 복잡한 경로가 있으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가셔야 하는 경우 역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메모장이나 휴대폰을 지참하시고, 시설 주변의 공사장, 엘리베이터 고장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천장이나 벽 등에 구조물이 설치된 위치, 방향 안내판을 활용하여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극장,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 시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입장 시간, 퇴장 시간이 아닌 모두 이동을 마친 시간에 이동하세요. 다음은 주거지에서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화재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 시에는 어느 누구라도 당황하기 때문에 평소 대피로와 피난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고요. 특히 화재 시 경보음을 들을 수 없으니
연기가 보이거나 눈이 따가워지고 타는 냄새가 난다면 꼭 주변을 확인한 후 피난 경로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동 시 문 손잡이 등의 금속을 잡을 때는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고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해요.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 속 청각장애인 분들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파주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우리 파주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전동 킥보드는 전기력으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확대와 편리하고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급격하게 늘면서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파주시에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로 킥보드 사용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주의한 운행, 위험한 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더라도 차량 운전 중에 추돌,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아무렇게나 넘어져 있는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2021년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는 시민만 탈 수 있고 헬멧에 대한 착용이 기존 권고사항에서 의무화되었고 음주, 약물 복용 후 운행도 금지되었습니다. 보도 위로 주행은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끝으로만 운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킥보드를 멈추어 두면 안 됩니다. 25km 이상의 과속은 금지되며 특히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에도 법령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파주 시민들께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을 위해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동 킥보드로 도로 주행 시 안전거리를 꼭 확보하셔야 해요. 혹시 자동차로 주행 중에 전동 킥보드가 보이면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 주행 시 좌회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야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고 전동 킥보드 주행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두운 시간, 오천 시에는 되도록 운행하지 마세요.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 후미등과 전조등과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전동 킥보드 운행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파주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우리 파주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안전교육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